교재 371쪽 구분구조법부터 보겠습니다. 근데 거의 끝이 보인다, 그렇지? 설명 대략도 좀 하고 볼게요. 자, 구분구조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여기 적자는 넓이야. 면적할 때 구하는 거야.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야. 어떻게? 쪼개서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넓이를 구하는 것들은 기본적인 다각형들은 어때?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잖아. 사각형도 구할 수 있고 오각형, 육각형도 사각형으로 쪼개면 다 구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곡선들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제 좀 힘들어지지, 그렇지? 그게 뭐 부채꼴이나 원처럼 반듯한 모양이면은 그 공식들 원이나 부채꼴 넓이 공식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곡선들의 넓이를 구하는 건 힘들어. 그래서 예전부터 그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를 바꾸긴 했었는데 그런 걸 좀 그렇지? 이 넓이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임시상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바둑판을 쪼갠 거야.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죽는다. 이렇게 쪼개놓고 이제 생식하는 거야. 어떻게? 요 우리가 구하려는 곡선 도형의 내부에만 들어있는 그런 사각형들만 다 칠하는 거야. 내부에 온전하게 들어있는 사각형들만 다 칠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칠해놓으면 자, 이 넓이는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왜? 사각형 한 개 넓이는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거 곱하기 개수해주면 내부 넓이 나오겠죠. 그 내부 넓이를 뭐라 그럴까? S번에 이렇게.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조금이라도 걸쳐있는 거 다 칠할게요. 조금이라도 걸쳐있는 거 다 칠할게요. 칼질하고 있었어. 이제 조금이라도 다 칠했어. 그럼 이거 넓이를 S라고 할게. 그럼 내가 실제로 구하고 싶으면 실제 넓이 있지, 실제 도형이 안 보인다, 그치? 실제 넓이를 했어 그러면 당연히 그 내부에 있는 걸 칠하는 것보다는 실제 넓이는 클 거고요. 바깥에 그린 도형보다는 작겠죠. 분명히 오차는 생겨. 그치? 근데 지금 내가 쓴 이만큼 쪽에서 그렇지만 이쪽에는 사각형들을 간격을 더 좁게 하면 어떻게 돼? 같은 곡선이라도 이렇게 쪼갰을 때랑 오차가 이만큼 생기죠. 요것도 또한 여러 개로 쪼개면 그래서 안에 들어온 거는 이만큼이니까 아까보다 오차가 어떻게 돼? 더 작아지지. 작게 쪼개면 쪼갤수록 실제 도형과 그 다음에 내가 쪼개서 구한 도형의 넓이의 오차는 점점 작아질 게 분명해. 그러다가 점점점 잘게 쪼개서 결국에 어디까지? 무한히 잘게 쪼개게 되면 결국은 차이는 없어지겠지. 그치? 무한히 잘 쪼개니까 뭐 하는 거야? 극한을 찾는 거지. 쪼개는 개수를 뭐라 한다면 n개가 쪼갰다 그러면 그 n의 개수를 무한대로 보내면 결국 이 둘 다 어디로 수렴하겠어? 실제 넓이랑 같은 값을 샌드위치는 둘의 극한값은 같은 값으로 추려질 거고 그 같은 값이 바로 실제 넓이가 되겠다는 얘기야. 이런 방법으로 구하는 게 구분구조법이야. 그래서 극한이 들어올 수밖에 없지. 왜? 내가 무한히 쪼갠 상태에서 그 넓이를 세서 구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일정하게 n개로 일단 쪼갠 다음에 그래서 그때의 넓이를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 애를 무한대로 구하는 극한을 취해주시면 실제 넓이가 구해지겠다는 얘기야. 그럼 봐봐. 어차피 둘 사이에 있으니까 실제 넓이로 수렴하는 걸 알고 있으면 굳이 다음부터 구할 때 양쪽 다 구해서 샌드위치를 매번 써야 되니까? 아니잖아, 그렇지? 큰 쪽이 됐든 작은 쪽이 됐든 하나만 구하면 어차피 극한 구하면 넓이가 나올 테니까 다음부터는 이제 한쪽만 구하는 거야. 그래서 안쪽을 잡아서 구하든 바깥쪽을 잡아서 구하든 하나만 잡아서 구한 다음에 극한을 취하시면 실제 넓이나 부피도 구해야 돼. 입체도형도 마찬가지야. 입체도형도 내가 넓이 부피를 구할 수 있는 입체도형으로 잘게 쪼개면 그들의 합으로 실제 부피를 표현할 수 있겠지. 합의 극한으로. 그래서 이런 이 구분구조법이라서 넓이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부피, 입체도형의 부피들도 내가 부피를 알고 있는 단위 도형들로 쪼개서 구하는 것도 포함입니다. 됐죠? 자, 그거를 이제 직접 함수를 예를 들어서 표현하는 게 373쪽에 나오는데, 자, 얘가 정적분 개념이 만들어진 과정들이야. 자, 여기서 이거 있어.
자, 이게 y는 x제곱이라는 게 있어. 당연히 원점에서 만나겠죠. 자, 이놈의 넓이를 0부터 1까지를 이 둘러싼 이 넓이를 구하고 싶어 아래쪽을. 그럼 이는 곡선의 넓이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없다고. 그래서 어떤 해석을 하냐면 0부터 1까지 요 도형을 내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정도로 쪼개볼 거야. 자, 어떻게 쪼갤 거냐면 먼저 이 구간 자체를 몇 등분한다? n등분한다. 땡겨 쪼개들었잖아. n등분 할게요. 이 구간들을 n등분 할 거라고요. n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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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등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 n등분한 구간에다가 내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도형을 세울 거야. 직사각형 기둥을 세울 거야. 자, 그럼 어디 맞출 거냐? 나는 오른쪽에 맞춰볼래요. 오른쪽을 높이를 해서 이렇게 사각형 그려볼래요. 오른쪽을 함수값을 해서 이렇게. 오른쪽을 높이를 맞춰서 직사각형 그려볼래요. 오른쪽에 맞춰서 직사각형 그려볼래요. 이렇게. 오른쪽에 맞춰서 그려볼래요. 오른쪽에 맞춰서 그려볼래요.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자, 이렇게 세우면 직사각형 하나하나의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근데 합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실제 넓이보다는 어때? 조금씩은 튀어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큰 게 보여질 거야. 근데 그 합을 구한 다음에 이 쪼갠 게 n개인데 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결국 이 오차는 어떻게 돼? 더 간격을 좁게 쪼갤수록 튀어나온 부분이 작겠죠. 그래서 무한에 쪼개면 결국 실제 넓이가 구해진다는 거야. 그치? 그럼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볼게. 자, 그럼 쪼개면 가로 합의 길이는 얼마 되냐? 합의 길이. 합의 길이, 가로 길이. 똑같을 거 아니야? n등분 했으니까. 전체 1을 n등분 했으니까 합의 길이 얼마야? n분의 1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들의 좌표는 얼마 되겠어요? 0인데 n분의 1 시켰으니까 이 좌표는 n분의 1이고 이 좌표는 얼마야? n분의 2가 되겠고 이건 얼마야? n분의 3 되겠고 이건 n분의 4가 되겠죠. 마지막에 n분의 1이니까 여기는 n분의 n-1 여기는 n분의 n-2가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그럼 넓이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거 얼마니? 가로 길이 똑같이 n분의 1 곱하기 높이는 오른쪽이니까 n분의 1을 쳐내야 되니까 n분의 1의 제곱이 함수값이자 높이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직사각형 넓이도 역시 가로 길이 n분의 1이고요. 곱하기 세로 길이는 n분의 2를 집어넣은 값이네 n분의 2의 제곱이 되겠죠. 세 번째도 n분의 1 가로 길이고 높이는 n분의 3을 쳐놓으면 되니까 n분의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가겠어요? 마지막이 n분의 1 곱하기 마지막이 n분의 n의 제곱이죠. 그치? 자, 이걸 구한 다음에 뭐 하면?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취해주시면 결국 실제 넓이가 구해지겠다는 얘기야. 됐죠? 자, 근데 여기 있는 거 더셈이니까 뭐로 표현할 수 있겠어?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겠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시그마 표현하려면 바뀌는 것만 좀 포함되지. 이거 안 바뀌지? 안 바뀌어요? 어디만 바뀌어? 이거 분모도 안 바뀌잖아. 바로 안에 분자만 1, 2, 3, 4로 바뀌니까 n분의 k 이렇게 바뀌는 거지. 제곱이 되겠지. 그리고 k가 어디부터야? n분의 k가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 그럼 뭐가 되니? 리미트 시그마는 뭐가 된다? 급수지. 그지? 합의 극한이 급수였잖아. 그치? 급수로 모양을 바뀌는 거야. 그럼 이 급수의 합을 구해주시면 그게 뭐야? 점점 넓게 되는 거잖아. 계산해볼까? 어떨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시그마 계산할게요. n제곱, n세제곱분의 루트를 낼 수 있지. 시그마에서는 변수는 k이기 때문에 n은 상수 취급해서 묶어낼 수 있지. n제곱이랑 n에서 n세제곱분의 묶어내면 시그마 k제곱만 남았지. k제곱 공식, 시그마 k제곱 공식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되겠다. 따라서 이거의 극한을 구하면 그 숫자 합이 보여지겠다. 자, 분모 몇 차? 3차. 분자도 몇 차? 3차분의 3차 무한대로 무한대꼴이잖아. 그럼 최고차 개수비니까 6분의 2가 되겠죠. 얼마 되니? 극한 값은 3분의 1. 급수의 합이 얼마다? 3분의 1. 따라서 이 아래쪽 실제 넓이가 얼마다? 3분의 1에다 보시는 게 무조건. 생각보다 안 힘들지. 낯설어서 그렇지? 자, 근데 선생님 안쪽 구하면 어떻게 돼요? 안쪽 똑같아. 그렇게 안쪽 구하는 얘기는 왼쪽 편을 높이 맞출게요. 첫 번째는 왼쪽 높이가 얼마 되니까 0 되니까 사각형 안 생겨. 두 번째는 왼쪽 편에 서면 여기가 높이 되겠죠. 세 번째는 이렇게 될 거고 네 번째는 이렇게 생기겠지. 이렇게. 왼쪽 편 맞추면 이렇게 되겠고 왼쪽 편 맞추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 보라색 넓이의 합은 실제 넓이보다 작게 나오겠죠.
이만큼씩 오차가 생기면서. 그치만 역시 n이 무한대로 극한을 취하면 실제 넓이랑 똑같이 나올 거다. 이렇게 한번 보여볼까 그러면 자, 첫 번째는 얼마다? 가로길이 n분의 1이고요. 세로는 0의 제곱이잖아. n분의 1이고요. 두 번째는 n분의 1의 제곱이죠. 세 번째는 n분의 1 곱하기 n분의 2의 제곱이죠. 마지막은 n분의 1 곱하기 세로 길이는 얼마다? n분의 n-1 제곱이야. 그런 다음에 그걸 뭐 한다? 극한 취한다. 그럼 역시 또 시그마로 표현할까요? 시그마 여기부터 K가 0부터 n분의 0으로 보시잖아요. 그래요. K가 0부터 어디까지? n-1까지 n분의 K의 제곱 곱하기 n분의 1 제곱이죠. 어차피 0은 0이니까 1부터 바꿔도 돼. 괜찮죠? 첫 번째 사각형 넓이가 0이니까.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자, n 세곱, 그래서 n 세곱분의 1로 되면 맞죠? 시그마 k 제곱이지. 근데 k 제곱인데 1부터 n-1까지 오잖아. 그러면 6분의 n 대신에 n-1 그러니까 n-1, 그 다음에 n 2n-1 되겠죠. 상관없잖아. 3차분의 3차니까 정차 기준을 받아. 어찌 3분의 1이 나오고. 그러니까 왼쪽 편을 높이로 맞춰도 되고 오른쪽 편의 함수값을 높이로 맞춰도 결국은 시간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극한값은 어때? 동일하게 나오겠지. 왜? 둘 다 넓이가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볼 때 저렇게 볼 때 넓이가 다르면 곤란하잖아. 그래서 오늘 한쪽만 구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됐지? 근데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요거보다 이게 좀 더 간단하게 1부터 1까지 나오니까 오른쪽 맞추면 좀 편하지. 그래서 대체로 오른쪽으로 맞추는 게 좀 편할 때가 많아요. 오른쪽으로 맞출 때가. 근데 꼭 뭐 오른쪽으로 해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한쪽만 하시면 돼요. 됐죠? 자, 이거를 매번 이렇게 쓰기가 귀찮아서 결국 사람들이 수학자들이 약속을 하면 매번 이렇게 쓰기 귀찮아서 이거를 그냥 쓰기로 했다. 그냥 0부터 1까지 x제곱 dx로 쓰기로 합니다. 이 개념을 그냥 이렇게 기호를 약속함으로써 정적분이 탄생한 거야. 그치? 그래서 그 정적분은 결국 정적분의 본질이 뭐였어요? 그래프하고 x축들 사이 넓이를 구하는 게 정적분이었잖아. 이걸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넓이를 구하는 걸 나타내는 기호야. 그래서 정적분이 되는 거야. 이따 좀 살펴볼 거고요. 자, 그러면 문제 가서 정적분이 크게 의미가 있는 부분은 아니고 사실은. 근데 정적분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이거 알아두는 게 좋기 때문에 하나씩 풀게. 필사지 1번 봅시다. 그래? 자, 방법은 뻔하죠. 먼저 뭐 한다? 내가 구하고 싶은 구간을 몇 등분 한다? n 등분 한다. 그래서 각 구간별로 왼쪽이나 오른쪽 끝을 높이로 하는 직사각형들을 세운다. 그리고 그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을 구하고 n이 무한으로 하는 극한을 취한다. 과정은 단순해. 자, 깨요. 필수 1번. 자, 3분의 1 x제곱과 x축 및 이제 1부터 3까지 둘러싸인 부분 넓이다.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1부터 3까지. 이렇게 있을 때 3분의 1 x제곱이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1이면 얼마야? 3분의 1이죠. 여기 이따 시작. 1부터 3까지. 이게 3이시다. 3이 얼마야? 3이죠. 그렇죠? 그럼 구하고 싶은 넓이가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자, 그 무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 얘를 n등분 합니다. n등분 할게. 자, 그럼 하나 관계를 봐야겠어. 하나 관계. 하나 관계. 전체 이만큼 길이를 n등분 했으니까 하나 길이는 얼마다? n분의 2가 되겠죠. 아까는 뻔히 이겼기 때문에 n분의 1이고요. 다음에 맞게 동사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가로가 n분의 2인 직사각형들을 세울 거야. 오른쪽이나 왼쪽 어느 정도 맞췄겠지만 나는 오른쪽을 맞출 거야. 참 못 그리네. 자,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맞춰지겠죠. 그러면 넓이를 할 수가 해보자. 첫 번째 거 얼마야? 가로기 되는 n분의 2 곱하기 세로는 자, 이 좌표 세겠네? 이 좌표 얼마 되겠어? 하나가 n분의 2인데 1에서 n분의 2만큼 커졌지? 그러면 1 더하기 n분의 2 너는 1 더하기 n분의 4 돈 왔으니까 이 좌표는 1 더하기 n분의 6 1 더하기 n분의 8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여기는 1 더하기 n분의 2n 첫 번째가 얼마다? 함수가 얼마나 되는데 1 더하기 n분의 2를 넣고 제곱하고 3분의 1 필요하겠죠. 두 번째 사표들도 3분의 1 곱하기 n분의 2 곱하기 1 더하기 n분의 4의 제곱이에요. 두 번째. 네? 그 다음 1 더하기 n분의 6의 제곱. 그래서 마지막은 뭐가 되겠어? 3분의 1 곱하기 n분의 2 곱하기 1 더하기 n분의 얼마야? 3은 1 더하기 n분의 2n 그리고 그러니까 2, 4, 6, 8에서 마지막은 2n이 되겠죠. 그렇죠? n 더하기 n분의 2n에 자, 근원을 구해서 뭐한다? n이 뭐한다라는 컬치하면 넓이가 나오겠다. 자, 소수 계산하려면 결국은 시그마로 바꾸는 게 좋겠죠. 시그마 계산하기 전에 상수부 묶어내자. 어디가 바뀌니까? 여기가 계속 바뀌잖아. 시그마 3분의 1 곱하기 n분의 2는 똑같고요. 1 더하기 n분의 4이 똑같은데 여기가 바뀌지. 2, 4, 6, 8 바뀌는 걸 K라 되니까 2K라 쓸 수 있겠네. 그럼 K가 어디부터? 1부터 n까지 들어가는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 자, 상수도 다 묶어낼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n분의 그리고 3n분의 2 시그마 k가 1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요거는 어떻게 돼? 시그마 바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전개해야겠죠. 그럼 그냥 먼저 묶어낼게. 미안. 요거 뭘로 바꿀 수 있어? n분의 n 플러스 2k로 바꿀 수 있나요? 1 더하기 n분의 2k는? 그러면 제곱이니까 얘의 제곱이 되는 거고 n 제곱도 마저 묶어낼게요. 그럼 얼마야? 3n 세제곱 될 거고요. 여기 시그마 뒤에는 얘만 제곱하면 되겠죠. n 제곱 플러스 4nk 플러스 4k 제곱 이렇게 되겠어? 귀찮겠지? 3n 세제곱분의 2가 되고 자, 시그마 하나하나 따라 쓰면 되겠죠? 첫 번째, 시그마 n 제곱이야. 얘는 지금 상수야. k가 변수지. 상수했을 때는 시그마 합은 얘 곱하는 거지. n 세제곱. 더하기 4n은 상수니까 빼고 시그마 k지. 2분의 n 플러스 1 되겠지. 더하기 4 빼내면 시그마 k 제곱이니까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되겠지. 자, 극한 보여줘?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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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분의 3차 그지? 얘들 다 분자니까 3차분의 3차니까 제곱창 계속 보면 되겠다. 식을 정리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귀찮은 점 때문에 이대로 볼게. 분모 3차 개수는 3이야. 자, 분자 3차 개수는 1 이 3차 개수는 2 이 3차 개수는 여기 있어요? 3분의 4지 6분의 8이니까 3분의 4 2 1 3 더하기 3분의 4 3 더하기 3분의 4 3분의 13 3분의 13 앞에 2 있으니까 3분의 26 이렇게 되니? 왜? 그럼 얼마야? 9분의 26이 되겠죠. 제발. 이거. 자, 못한 건 없어요. 시간이 좀 걸리고 기차를 뿌리지. 자, 원리 알겠죠? 어떻게 나오든 그래프가 뭐가 나오든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상관없어요. 똑같이 n등분하면 이 구간 길이의
n등분 한 거니까 한 개의 길이가 보여질 거고 한 개의 길이가 보여지면 각각의 x좌표들이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때 x좌표들을 대입한 함수값이 높이가 되는 거니까 쭉 써보면서 써놓은 결과를 보면서 시그마 바꾸고 시그마의 공식을 위해서 계산해서 표현해주시면 극한값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입체적인 부피도 마찬가지로 한번 보여볼 거야. 필수 2번. 밑면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r, 높이가 h, 원뿔의 부피를 구하는 거야. 밑면이 원인 반지름이 얼마라고 이게 r, 높이가 h인 이 원뿔의 부피를 우리 알고 있지, 그치? 공식 알고 있잖아. 3분의 1 파이 r 제곱 h라는 공식 알고 있는데 그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증명할 수 있어요. 자, 이 부피를 어떻게 구할 겁니까? 자, 원뿔 부피를 구하는 공식을 모른다는 전제하에서 볼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부피를 구할 수 있는 단위 도형들을 쪼개야 된다고요. 기둥을 알고 있잖아. 기둥은 미늘고 배높이니까. 따라서 얘들을 어떻게 한다? 높이를 몇 등분해서 n등분해서 원기둥을 쌓아 올렸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지? 높이를 먼저 뭐 한다? n등분 한다고 이렇게. n등분. 그래서 원기둥들로 이렇게 쌓는 거야, 이렇게. 자, 선생님 그림 실력이 없어서 책을 보시면 원기둥 이렇게 쌓는 거야. 물론 어떻게 할 수 있어? 첫 번째 원기둥을 요 그림처럼 책처럼 안쪽에 딱 들어가게끔 원기둥을 쌓을 수도 있겠고 바깥쪽에 나오게끔 쌓아도 괜찮겠죠.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자, 안쪽에 놓고 있는 나는 책하고 달려갈게. 바깥쪽에 할게요. 자, 원을 그릴 자신이 없어서 선생님이 얘를 정확하게 곁에서 보면 마치 뭘로 보이겠어? 이등변 상태로 보이겠죠? 그러면 원기둥도 어떻게 나오겠어? 이렇게가 처음 그려질 거네, 이렇게. 아니? 바깥쪽 튀어나오게 해볼게. 책은 안쪽이니까 비교해보세요. 두 번째도 어떻게 한다, 원기둥도. 이렇게 아래쪽이 원뿔의 근면과 만나도록 이렇게. 세 번째도 이렇게 해서 계속 탑을 쌓아갈 수 있겠죠. 쌓아가다 보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한다? 아래쪽이 만나야 되니까 이렇게 쌓아주고 그 다음은 이렇게 쌓아주겠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자, 이 높이 하나는 얼마겠어? 당연히 h를 몇 등분 했으니까 n등분해서 평의 길이는 n분의 h가 되겠죠. 그러면 각각의 원기둥의 부피를 다 더하셔 극한을 찾으면 되겠죠. 그렇지? 자, 원기둥 부피는 밑면의 반지름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는 다 n분의 h야. 밑면의 반지름을 구하셔야겠다. 첫 번째 건 r이야. 두 번째 건 얼마겠어? 세 번째 건 얼마겠어? 못 때리네? 뭘 이용해야 되니? 여기 직각삼각형의 닮음. 여기 닮음. 보이지? 평행하니까 다 닮음이 삼각형들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1대 n이지. 한 개고 이거는 n개니까 1대 n이고 그럼 이것도 얼마? 1대 n이 되겠지. 그러면 n분의 1이 되니까 이거 첫 번째 반지는 얼마야? n분의 1알. 2대 n이지. 2대 n이지. 두 번째 거는. 그럼 n분의 2알 되겠지. 반지름 쭉 나오겠죠. 그러면 네 마지막은 뭐야? 마지막은 n분의 n r. n분의 nr. 너는 n분의 n-1r 이런 식으로 반지름을 표현 되겠죠. 그리고 각각의 부피들을 볼게요. 여기부터. 자, 밑넓이는 얼마인데 파이 r 제곱이잖아. n분의 r의 제곱 곱하기 높이 하나 높이가 얼마에서 다 n분의 h였죠. 두 번째 거는 파이 r 제곱 n분의 2r의 제곱 곱하기 높이는 n분의 h. 세 번째 거 파이 n분의 3r의 제곱 곱하기 n분의 h. 마지막 건 얼마겠어? 파이 n분의 nr 제곱 곱하기 n분의 이 부피의 합을 구한 다음에 뭐 하겠다? 리미트 n이 무한으로 할 때 이걸 취하겠다.
자, 역시 시그마 바꿀게요. 리미트에 뭐가 들어갈 때. 자, 시그마 바꾸면 지금 누가 변수니? R이 변수인가? 아니죠. R은 상수지. 어디가 바뀌는 거야? 여기 1R, 2R, 3R, 4R, NR 여기가 바뀌지, 그치? 저거를 칸을 바꾸면 되겠잖아. 그러면 나머지 N제곱 빼니까 N 세제곱분해. 맞나요? 파이, H는 꺼내야 되겠죠? R도 꺼내야 되겠죠? 이렇게 되겠지? 그럼 남는 거는 시그마 K가 여기만 바뀌니까 여기만 남기면 시그마 K가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K의 제곱. 그럼 시그마 공식에서 표현하면 N세제곱분의 파이 R 제곱 H 곱하기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되겠죠. N이 뭐가 들어가면 3차분의 3차 정차의 개수비 되겠다. 6분의 2니까 얼마다? 3분의 1. 그럼 상수는 파이 R 제곱 H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피 공식이죠. 그치? 그래서 구분주법.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포함되어 있는 부피나 넓이 공식들은 다 이게 구분주법에서 알아보시면 돼요. 구의 부피도 마찬가지야. 구의 건들 공식 있죠? 구의 부피 구하는 공식은 설명해줘야 되나? 그래서 크게 중요한 건 아니야.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한 번쯤은 연습을 해볼 필요는 있는 부분이고요. 니를 왜 연습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정적분의 개념이 요걸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결국 정적분의 본질이 뭐였어요? 얘를 인테그랄로 바꾼 것 뿐이잖아. 맞니? 정적분의 본질도 뭐야 사실은? 급수였잖아. 급수. 그러면 급수 계산을 나중에 어떻게 돼? 정적분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할 수 있겠지. 그거 하려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갈게요. 377쪽 뭐라 돼 있어? 정적분과 급수의 합이지. 그럼 다시 정적분의 개념이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아까 구체적인 함수를 봤지만 일반화된 함수가 좀 할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fx에 대해서 이렇게 있어요. 이놈을 어디부터? a부터 어디까지? b까지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그럼 부분 조건에서 풀 수 있겠죠. 먼저 바로 어떤 분 한다? n분만 한다. 그런 다음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맞추라고 했지. 오른쪽 맞추면 왼쪽 맞추고 오른쪽 맞추면 왼쪽 맞추고 오른쪽 맞추면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 넓이 해놓은 거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끝까지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 길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 길이? 하나 길이 요거를 내가 델타 x로 표현할게. 그러니까 그럼 이 델타 x는 한 개의 길이니까 이 간격 b 빼기 a를 n분만 하니까 델타 x는 n분의 b 마이너스 a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요점 x좌표를 이걸 x1 a를 x자로 놓을게. 첫 번째 만들어진 x좌표 x1, x2, x3 이렇게 표현할게. 귀찮으니까 마지막 거는 뭐야? n 번째겠죠? x n-1 되겠고 x n-1이 되겠죠. 그러면 x k는 k 번째 좌표. k 번째는 분명히 중간에 의미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맞니? x k는 어떻게 적을 수 있겠어? 당연히 k 번째 좌표니까 a에서 얼마만큼 델타 x가 몇 번 대적겠어? k번 되겠죠. x1은 a에다가 델타 x 3번, x2는 a에다가 델타 x 2번, x3는 a에다가 델타 x 3번 대적이잖아. 따라 xk는 a에다가 델타 x가 몇 번? k번, k 델타 x를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아이들의 넓이 하나하나 구해야 되는데 우리 매번 이제 구할 필요 없이 일반하게 해야 되는 거죠. k번째 사각형의 넓이 한번 계산해볼게. k번째 사각형의 넓이는 당연히 가로기는 얼마야? 델타 x고요. 세로 길이는 xk를 접어야겠죠. 그래서 k번째 사각형 넓이는 fxk 곱하기 델타 x가 되겠다. 근데 그게 k가 어디부터? 첫 번째부터 어디까지? 마지막 n번째까지 넓이를 합치면 되겠죠. 이게 여기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아까 우리가 쭉 풀었은 다음에 시그마로 바꿨지만 이번에는 k번째를 일반화시켜서 넓이를 구한 다음에 그런 k가 1부터 n까지가 바뀌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바로 시그마로 만든 거고요.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 그런 다음에 n을 무한대로 가끔 치면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찾는 거야. 이 아래쪽의 넓이가 구해지겠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그거를 기호로 어떻게 쓰겠다는 얘기야. a부터 b까지 fx하고 x축사의 넓이를 구하는 걸 이렇게 쓰기로 약속한 거야. 먼저 개념을 정립한 사람들이 이렇게 쓰기로 약속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 쓰는 거거든. 왜? x는 그렇게 귀찮잖아. 이거 다시 나 편하니까 그렇지? 약속했고 다음부터 너네 이거 보면서 이렇게 풀어 하면 뒤에서 배운 사람들께서 정말 말고 따라해야지,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약속 안 했으면 지금도 계속 이렇게 하고 풀고 있겠죠. 이렇게 약속한 게 아니야. 됐죠? 그러면 봐. 사실 이렇게 썼지만 그 계산은 이렇게 아까처럼 웨크수의 합을 직접 구하셔야 된다. 극한값을 구해가지고 얼마나 번거롭겠니? 근데 어쩔 수 없잖아. 늘 그걸 했어야 됐어. 아까처럼. 내 생에 우리 저렇게 금방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한참 후의 일이야.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이거 약속만 하고 계속 계산을 이렇게 해서 넓이를 구했었는데 중간에 미적분 기본 정리라고 해서 이놈의 계산이 요거랑 같다는 걸 밝혀냈어. 이놈의 계산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밝혀냈어. 그런데 미적분 기본 정리라고 부르거든. 엄청 중요한 거야. 그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굳이 이제부터 이렇게 안 하고 이거 훨씬 편하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겠구나 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부정적분은 미분의 영현상이기 때문에 미분하는 데서 나온 개념이고요. 정적분은 전혀 다른 데서 나온 거야. 넓이를 구하다 만들어진 개념이야. 이름만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별개의 개념이었어요. 근데 그 미적분 기본 정리가 밝혀짐으로 인해서 이 정적분을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계산이 가능해진대 해서 엄청 쉽게 계산이 가능해진 거야. 엄청난 발견이지 사실은. 실천하는 사람이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지? 그래서 이게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과정도 예전에 교육과정에 있을 때 지금 우리 미적분 책에는 빠져있어. 아마 수투책에 실려있을 것 같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알려줄게. 지금 그게 중요하진 않고 일단 우리 지금 닥치는 데 뭐냐 1학기 1kg짜리 이할 때 이거는 이렇게 계산하다 배웠잖아, 그치? 그래서 앞으로 이제 넓이 구할 때는 이렇게 급수 안 하고 이렇게 풀겠다는 얘기야. 나아가서 그럼 어떤 급수가 나왔을 때 문제에서 넓이라고 얘기 안 했지만 어떤 급수의 합을 계산해야 되는데 쉽게 계산이 안 돼요. 그러면 만약에 그 급수를 뭐 할 수 있다면 정적분으로 모양을 바꿀 수만 있다면 계산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 급수 중에서도 특정한 형태를 만족하는 급수는 정적분을 바꿀 수 있고 정적분을 바꾸게 되면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제 그거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 적분식을 보면서 우리 한번 형태를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급수가 정적분을 바뀌는지 얘를 이렇게 약속했잖아. 쓰기로 약속한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생각해볼게. 일단 얘를 다시 풀로 다 풀어서 볼게. n이 무한대로 갈 때 k가 1부터 n까지 자 f xk 되는데 xk가 원래 뭐야? a 플러스 k 델타 x죠. 그리고 델타 x가 또 뭔데? 이잖아. 그러면 n분의 b 마이너스 a k로 쓸 수 있고 또 델타 x 대신에 n분의 b 마이너스 a로 쓸 수 있고 이렇게 생긴 급수의 합을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한 거야. 그러면 관계를 한번 볼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런 급수의 표현을 리미트 시그마를 뭘로 바꾼 거야? 인테그랄 기호로 바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함수가 있죠. 그 속에 있는 정의역을 뭐라 둔 거야? x로 바꿨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요거를 뭐라 둔 거야? dx로 바꿨다 생각하시면 금방 방향이 바뀌죠. 그렇죠? 자, 리미트 시그마가 인테그랄의 기호로 적분기호로 바뀐 거고요. 함수, 피적분 함수의 여기 안쪽 부분이 당연히 정의역 x로 바뀌는 거고 여기 해당되는 게 dx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적분관 있잖아. 적분관은 어떻게 만들어지고요? 그러니까 제일 0번째 있는 거 0번째 있는 게 시작점이잖아. x0가 그래서 k에다 뭘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아래 끝이 나오거든. 제일 마지막 게 있는 게 b잖아. 위 끝은 어떻게 나온 거야? 제일 마지막 거 k에다 뭘 집어넣으면 n 집어넣으면 n 약분돼서 b가 나오죠. 그게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바꾸면 이 모양을 만족하면 정적분으로 바꿀 수 있겠구나. 그러면 계산이 쉽네. 자,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보면 그러면 봐봐요. 이 구조상
여기와 여기 값 사서 어떻게 돼? 같아야겠죠. 왜? n등분을 했기 때문에 가로 길이가 델타 x n분의 b만 쓰게 되는 거고요. 또 이놈들 잡혀도 이 가로 길이만큼 k분 되졌기 때문에 k 앞에 있는 것도 얘랑 어떻게 돼? 똑같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가 다르면 곤란하겠네. 똑같게 만들어줘야지만 됩니다. 그런 조건이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 k가 없으면 안 되지. k번째잖아. 그지? k번째이기 때문에 가로 길이가 k번 되어있기 때문에 k라는 변수는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돼. 우리가 x로 취합할 부분에 k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얘기야. 또 n도 없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어쨌든 어떤 거라든 간에 n등분 했기 때문에 부분에 n이 들어가겠죠. n등분 한 개 k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n하고 k는 무조건 있어야 돼. x 안에. x로 표현될 부분 안에 n하고 k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대신에 이 상수는 구간이 어떻게 잡히냐에 따라서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상수로 바뀔 수 있겠지. 1이 되고 2가 되고 3이 되고 상관없어요. n분의 k는 반드시 포함돼요. a도잖아. 그때 시작점이 1일 수도 있겠지만 0일 수도 있잖아. 그럼 이 a는 없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상황 함수에 따라서 또는 적 공간에 따라서 a는 없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x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뭐를 포함해야 되겠니? n분의 k를 포함한 그 식을 x로 둘 수 있겠다. 이 두 조건을 만족해야 돼. 자, 첫 번째, 정적분으로 바꾸려면 급수의 함수의 정의역 자리에서 뭐가 발견돼야 돼? n분의 k가 발견이 돼야지 그 부분을 x로 바꿀 수 있다. 됐지? 두 번째, 그래, n분의 k가 나왔을 때 그 k 앞에 있는 이 부분이 바깥에 있는 이 곱해지는 부분과 모양이 완전히 똑같아야지만 가로 길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dx로 바뀔 수 있겠다. 됐지? 그 다음 세 번째, 내가 지금 이 전체를 x로 넣었잖아. 그럼 아래 끝, 위 끝은 어떻게 보이지냐? 당연히 x제곱 때문에 0을 집어넣으면 되겠지만 우리가 식을 봤을 때는 시그마가 k가 1부터 n까지니까 k에다 0 집어넣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저기는 우리 그림을 설명했으니까 뭐 받아들일 수 있다 하더라고. 이건 x제곱로 감지했기 때문에 그냥 k에다 0을 집어넣겠지만 원래는 k 0을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 k가 1부터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x를 어떻게 보냐면 원래 그러면 k의 제일 작은 1을 대표입니다. 그러면 누가 구해지니? x1이 구해지지. 근데 나는 a가 궁금하잖아. 그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극한을 취해주시면 여기가 내가 구하고 싶은 a 보이가 x1이지만 n이 무한대로 가버리면 이 둘이 점점 어떻게 돼? 가까워지겠지. 극한 취하면 결국 x1이 a가 되겠죠. 따라서 x1의 극한이 우리가 찾는 아래 끝이 된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자, 아래 끝을 어떻게 한다? 내가 x로 둔 그 부분에 10을 갖다 놓고 k에다 뭘 대입하고 1을 대입하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되겠다. 물론 0을 대입할 수 있으면 0을 대입해도 돼. 근데 0을 대입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1을 대입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낸다 생각하는 게 맞는 거야. 제대로 설명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b는 어차피 n까지니까 b는 n 대입하면 되겠다. 그렇지? k에다가 뭐 대입한다? 제일 큰 값, 시그마 중에서 제일 큰 값을 대입하는 거야. 그 다음에 목표가 계산되면 상관없지만 계산 안 되면 그냥 곱씹어 주시면 b가 나올 거고. 왜냐면 자 이게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아까 오른쪽으로 맞췄기 때문에 1부터 n까지 들어가죠. 왼쪽으로 맞추면 어떻게 0부터 n-까지 들어가잖아. 왼쪽으로 맞추면 그럼 그때는 시그마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n만 집어넣으면 되니? 안 되지. n만 집어넣고 극한을 취하셔야지 윗끝이 나오는 거야. 0 집어넣고 극한 안 쳐도 어차피 뭐 되니? A 나오지 않겠지. 그래서 어떤 모양이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시그마에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을 k 자리에 대입한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극한을 취하면 아래 끝. 시그마 값 중에서 시그마가 취할 수 있는 k가 취할 수 있는 값 중에서 제일 큰 값을 k에다 대입한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극한을 취하면 그게 윗끝. 그렇게 해서 급수 형태로 바꿀 수 있고, 정적분 형태로 바꿀 수 있고 계산이 쉽습니다. 자, 다시 봐요. 자, 예. 자, 얘를 정적으로 바꿔볼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첫 번째, 이 n분의 k가 있는 걸 x로 바꿔야 된다고 하잖아.
그럼 이 전체를 x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x를 a 더하기 n분의 pk로 바꾸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자 리밋 문제는 시그마 없네. 리밋 때리고 만들어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됐니? 그럼 리미트 시그마는 뭘로 바꾸고요? 인터벌로 바꾸고요. 맞지? 자 아래 끝은 k 중에 제일 작은 1을 집어넣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n분의 상수는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0되니까 어디가 되냐 할 것은 a가 되겠죠. 위 끝은 k 중에 제일 큰 걸 집어넣으면 a 더하기 p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x가 되니까 fx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n분의 k 앞에 붙어있는 n분의 p랑 똑같은 게 있죠. 가로지잖아. 만족하니까 뭐가 되니? dx 쓰면 되겠죠. 이렇게 되죠. 자, 근데 봐봐요. 이번에는 x를 요만큼 x 넣을 수 있어요. n분의 k면 x는 다 x를 할 수 있으니까 n분의 pk를 x 넣을 수 있어. 그럼 리미트 시그마 뭘로 바꾸고요? 피터로 바꾸고요. 피터 프랑스는 뭐가 되니? 여기 x로 바뀌니까 피터 프랑스 방향은 f a 더하기 x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k 앞에 붙은 게 가로 길이야. 똑같지? dx 바꾸면 되겠죠. 아래 끝 볼게. 아래 끝은 요 x로 x 앞에 아래 끝은 k 중에서 제일 작은 1을 집어넣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어디로 가냐? 여기 있죠. k 중에서 제일 큰 거 n을 집어넣고 무한대로 보내면 어디로 가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이거 같은 약수랑 당연히 똑같아야겠죠. 똑같지. 피터 프랑스 봐요. 이 그래프를 x축반이 얼마큼? 마이너스 1만큼 옮겼지. 적분과 똑같이 얼마큼 옮기냐? 마이너스 1만큼 옮겼지. 피터 프랑스 마이너스 1. 적분과 마이너스 1. 옮겼으면 정적분 값은 당연히 똑같겠죠. 표현만 달랐지만 같은 거. 그래서 어디를 x로 쓰냐에 따라서 정적분의 모양은 달라지겠지만 결국 값은 달라지지 않아. 달라지면 이상한 거죠. 하나 더 있어요. 또 x 넣을 수 있는 게 있어. 아까 말한 n분의 k가 있으면 다 x 소수 되잖아. n분의 k가 있으면 다 x 쓸 수 있으니까 n분의 k를 x 쓸 수 있어. 그럼 리미트 시그마 인터벌 여기가 x로 바뀌었으니까 a 더하기 f a 더하기 px가 되겠죠. 그 다음에 1 집어넣고 무한대로 보내면 0 n 집어넣고 무한대로 보내면 1. 자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럼 가로 길이 얼마야? n분의 1씩 변했다는 얘기죠. 그럼 바깥에 뭐가 있어야 돼? n분의 1이 똑같이 만든다니까? 둘이 똑같아야 된다고. 그치? 가로 길이가 k분 더한 거고 이게 가로 길이니까 같은 거. 그러면 n분의 1이니까 p dx 쓰고 p는 어떻게 돼? 빼라지다. 이렇게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정의역의 어느 부분을 x로 잡을 건지에 따라서 피적분 함수 모양과 적분 구간이 달라지는 다양한 정적분의 표현이 가능한데 결과 계산 결과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다. 어느 걸 쓰든지 상관없다는 얘기인데 통상적으로 어느 게 제일 편하겠어? 이런 함수 부자적분 구간이 낫겠니? 이런 함수 이거 적분이 낫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정의역 전체를 x로 두는 게 제일 편한 방법이야. 선생님 그러면 하나만 알면 되죠. 이거. 바로 특히 내신 같은 경우는 이거를 다음 중 이거의 정적분 표현이 아닌 것은 하면서 이걸 다 넣는 문제 다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x 위치를 바꿔가면서 x를 바꿔가면서 직접 정적분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시면 돼. 어차피 방법은 동일하잖아. 그치? x만 딱 잡아두시면 거기서 적분관 잡고 가로 길이 dx 바꾸는 거 이런 거 동일하기 때문에 방법만 기억하시면서 연습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현재 다시 한번 보세요. 모든 급수가 다 정적분으로 바뀔 수는 아니라고요. 맞지? 일단 뭐 해야 돼? n분의 k가 보여야 해. 그리고 바깥에도 n분의 얼마가 있어야겠지. 그러니까 분모 n이 정의역에 있어야 되고 바깥에 함수의 바깥에도 분모의 n이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치? 가로기랑 똑같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형태들을 만족하는 급수.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n분의 k가 정의역에 들어있고 n분의 1이 바깥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어차피 이 함수는 얼마든지 곱하거나 나누어서 맞출 수 있는 부분이잖아. 분모에 n이 있는 게 중요하겠죠. 정의역에 n분의 k가 있고요. 바깥에 n분의 1이 하나 더 있을 때 그러면 정적분으로 바꿀 수가 있다. 자, 필수
3번 볼게요. 13번. 자,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세요 돼 있죠? 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를 정적분으로 바꾸라는 얘기야. 그럼 되는 애들 뭐야? 당연히 정적분을 바꿀 수 있으니까 문제가 있겠죠. 그럼 어디를 x로 줄 건지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어디를 쓸 거야? n분의 k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n분의 k가 보이죠? 세제곱 있는데 이게 네제곱인데? 당연히 뭐냐, 바깥에도 n분의 1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쓸 거야? 이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다시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n분의 k의 대제곱만 넣고 n 하나는 바깥에 이렇게 따로 있어야겠다. 가로길에 들어가는 얘기니까 dx 들어가는 얘기니까. 자, 이렇게 바꿔놓고 이제 바꾸자. 누구를 x를래요? n분의 k를 x로 되겠죠. 그러면 인테그랄 얘가 x니까 x의 세제곱이 되겠죠. 비정분함수가. 그 다음에 k 앞에 있는 게 n분의 1이기 때문에 가로길은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죠. dx. 점분간 k 제일 작은 거 넣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로 되니까 어디로 가고요? 0. k 제일 큰 거 집어넣으면 n분의 1이니까 어디 가냐? 1. 따라서 n분의 1까지 x제곱 dx가 되겠고. 정적분 하시면 되겠죠? 바꾸는 게 목적이니까 계산 안 할게. 자, 두 번째도 보세요. n분의 k가 저기 밑으로 있고요. 그 바깥에 또 분모에 1 하나 더 있으니까 맞추는 건 나중에 맞추고요. 바꿀 수 있겠다. 그러면 어디를 쓸 거야? 전체를 두개 좀 편하죠? 1 더하기 n분의 2k를 쓰면 그죠? 1 더하기 n분의 2k를 x로 쓰면, 자, 얘는 인테그랄 x의 제곱이죠. 자, 그럼 가로길이 얼마 되지? k 앞에 있는 n분의 2가 가로길이 되잖아. n분의 3이잖아. 그럼 n분의 2 곱하기 2분의 3 쓰면 이렇게. 그럼 얘는 dx로 바뀌었고요. 상수 2분의 3은 빼주면 되죠. 아래 끝은요, 여기 x를 갖다 놓고요, k에다가 제일 작은 1을 집어넣고 무한대로 보내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로의 상수 0 어디가 되죠? 1이 되거든요. 윗 끝은 k에다가 제일 큰 n을 집어넣으면 약분되면 1 더하기 2에서 얼마? 3. 마무리만 하면 될까? 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 누구를 해서 바꿀 수도 있어요. n분의 2k를 해서 바꿀 수 있겠죠. n분의 2k를 해서 바꿀게요. 그럼 리미트 시그마 인테그랄을 바꾸고, n분의 2k가 x니까 1 더하기 x의 제곱이 되겠네. 자, 가로 길이는 n분의 2야. n분의 3이니까 또 마찬가지 n분의 2하고 2분의 3 곱하면 2분의 3 앞으로 빠질 거고, dx 바꿀 수 있겠죠. 적분구간 k에다 1 집어넣고 무한대로 보내면 0, k에다 n 집어넣고 무한대로 보내면 2. 세 번째는요, 누구를? n분의 k만 달랑해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리미트 시그마 뭘로 바꾸고? 인테그랄 바꾸고, 피지컬 함수는 1 더하기 2x잖아. 1 더하기 2x의 제곱. 그럼 가로길이 얼마 되니? n분의 1이 돼야 되죠. n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n분의 1만 쓰고 3을 앞으로 빠지면 되겠죠. 그럼 3 앞으로 좀 빼고 dx 쓸 수 있겠네요. 아래 끝은 1 집어넣으면 0, n 집어넣으면 2. 이렇게 세 개 다 돼. 근데 적분하는 용기 때문에 빼야겠죠? 그래서 전체를 얘도 뭐야? n분의 1이 앞에 빠져 있을 뿐이야. 안에 n분의 k 보이고 n분의 1이 있으니까 정적분 바꿀 수 있겠다. 뭘 x일까요? 1 더하기 n분의 k를 x로 볼게요. 그러면 이놈은 인테그랄 ln x. ln x. 자, 가로길이 얼마 되니? n분의 1이잖아. k 앞에 있는 거니까. n분의 1인데 바보는 dx로 쓰면 되겠고요. 아래 끝은요? 1 집어넣고 무한대 보내면 1. 위 끝은 n 집어넣으면 2. 자, 다른 걸 바꾸는 거는 그 모양 직접 해보시면 돼요. 상하함수네 마찬가지. 정의역자의 n분의 k가 뭐야? 바깥에 n분의 1이 하나 더 있어.
그러면 n분의 파이 k를 x로 취하면 되겠다. 맞죠? 리미트 시그마 인테그랄 sin x. 자, 가로길이 얼마 되니? n분의 k 앞에 있는 k 앞에 있는 n분의 파이가 가로길이죠. n분의 1이니까 파이. 하면 되겠네. 그럼 n분의 파이는 dx로 바꾸고 아래 끝은요 1 집어넣으면 n분의 파이 무한대 보내면 0 n 집어넣으면 8. 잘하겠지. 그래서 조금 어렵게 내려고 너한테 조금 또 모양을 바꾸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위에도 보시면 K만 있는데 n분 K가 없는데 n 있잖아. n 6개 있으니까 n 5개는 안에 집어넣고 n 하나만 남기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n분의 k의 5승이 되는 거니까 n분의 1이 있는 거고 충분히 바꿀 수 있겠죠. 1 있잖아. 이거 바꾸면 어떻게 돼? 2에 n분의 3k 승이라고 그렇지? 루트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럼 n분의 k 보니까 이건 뭐야? x로 바꾸면 또 되겠죠. 한 번에 점점 까다로워 보이는데 지금은 까다롭지 한번 하고 나면 나중에 식사 문제야. 자, n분의 k가 있었는데 n분의 k가 있어 없어? n도 있고 k도 있지만 n분의 k는 없잖아. 그럼 뭐 목적을 해? n분의 k를 만들어야지 정적분 바꿀 수 있다. 요 밑에 뭐가 들어가면 됐어? n분의 x는 됐죠. 그 분모 분자를 똑같이 올려 나누자. n은 안 보자. 그럼 뭐야? 밑에 n 나누면 분모는 1 더하기 n분의 2k. 분자도 n을 나누면 n분의 1 되겠죠. 이 n분의 1은 어차피 분자 있는 거니까 내려가서 n분의 1 곱해서 하는데 되잖아. 딱 맞아 떨어지잖아. 그럼 뭐를 x로 줄까요? 1 플러스 n분의 2k를 x로 줄게요. 그러면 리미트 시그마 인테그랄로 바꾸고 자 여기 x니까 비적분 함수는 x분의 1이 될 거예요. 가로길이가 얼마야? n분의 2가 되지. k 앞에 n분의 2가 가로길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앞에 2분의 묶였고요. 여기 가로길을 맞췄으니까 이제 dx로 쓰면 되겠고 적분간 아래는 k 1 집어넣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1 n 집어넣으면 3. 그래서 모양을 이렇게 적당히 바꿔야 되는 문제들도 등장할 거야. 뭐만 기억하시면 돼. n분의 k가 만들어져야지만 정적분을 바꿀 수 있다. n분의 k가 나오게끔 식을 어떻게 바꿀지 고민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목적이 분명히 있으니까. 필수 4번은 시그마로 표현해 준 거를 다시 풀어놓은 거야. 그럼 뭐 하면 되고 시그마로 바꾸면 된다는 거지.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어디 차라리 밑에 걸 보자. 3번 볼까? 그리고 자 시그마로 바꿔볼게. 어떻게 시그마 바꾸지? n은 곱하기니까 진수들의 곱은 얼마든지 뭘로 불렸어? 덧셈을 불릴 수 있겠죠. 근데 다시 쓰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이고 n은 n분의 n 플러스 1 더하기 n은 n분의 n 플러스 2 더하기 n은 n분의 n 플러스 3 더하기 n분 n은 n분의 2n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덧셈으로 바꾸니까 뭐 할 수 있어?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시그마 k가 1부터 자 시그마를 바꿀 때는 항상 바뀌는 부분만 k를 바꾸면 이게 바뀌나 여기까지 얼마? n분의 n 플러스 k로 쓸 수 있겠죠. 됐죠? 자 정적분을 바꿔야 돼. n분의 k가 있어야 된다고. 이거 생각도 없네. 1 더하기 n분의 k잖아. 그치? 그럼 1 더하기 n분의 k를 뭐로 바꾸면 x로 바꾸면 리미트 시그마 뭐로 바꾸고 인테그랄 x 얘를 왜 했냐? 그래서 못 쳐다보는 거구나. 하나씩 빼면 돼. ln x 맞냐? 그 다음에 가로길이 얼마야? n분의 1이잖아. 딱 가로길이 얼마야? dx 아래 끝은 1 집어넣고 무한대로 보면 0 1 n 집어넣으면 2 얼마든지 빼놓지 것도
합으로 표현해서 시그마로 바꾸면 급수로 바꿔낼 수 있다. 급수로 바뀌면 당연히 정적분으로 바꿔내는 것도 연습했으니까 볼수 있게. 자, 그다음 5번 활용 문제야. 보겠어. 급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거든. 그러면 급수의 합은 당연히 주어진 식을 조건을 가지고 식을 만들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계산을 결국 뭘로 하겠다? 정적분을 바꿔서 하겠다는 얘기야. 그런 문제들이. 보세요. n이 무한대로 할 때 n분의 k의 1부터 n-1까지의 pk, qk 제곱을 급수로 구하는 거야. 그럼 나는 이제 pk, qk의 길을 보야겠죠. pk, qk 제곱. pk, qk 제곱은 중간에 일반항이죠. 여기 qk. 미안, qk. 이 길의 제곱을 구하는 거야. 맞나요? 뭐 해더니 원에 있으면 당연히 못한다. 당연히 연결해야죠. 왜? 반지름 이용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넣는 선이잖아.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1이잖아.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 n등분의 s의 한계가 얼마야? n분의 1. k 번째니까 얼마 되니? 1은 n분의 k가 되겠죠. 그럼 pk, qk 나왔네. pk, qk 제곱은 비타로 정리해서 너의 제곱 빼기 너의 제곱이잖아. 1의 제곱 빼기 n분의 k의 제곱이잖아. 그럼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n분의 파이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pk, qk 제곱이잖아. 1 n분의 k의 제곱. 됐죠? n분의 k 보이죠? 바깥에 n 하나 더 있죠? 정적분으로 바꿀 수 있겠다는 얘기죠. 뭐래 해볼까? n분의 k를 바꿀 수밖에 없지? 1 빼기 n분의 k 제곱은 안 되잖아. n 제곱 몇 제곱이지? n분의 k가 들어가면 그걸 바꾸라네. 그러면 리미트 시그마 인테그랄 얼마야? 1 빼기 x가 되겠죠. 가로기는 얼마 되겠? n분의 1이야. 파이 빼내고 n분의 1을 dx로 바꾸면 되겠다. 됐죠? 그 다음에 아래 끝은 1로 공간다 보내면 0, 위 끝은 n 넣으면 1 이렇게 나오겠네. 응? n-도 그렇지. n-를 무한대 똑같이 하면 어차피 1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얘가 0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얘가 n-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대입하는 거 치지 말고 극한을 치하셔서 알고리까 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계산 못할 거? 없죠, 그렇죠? 하시면 되겠죠. 밑에 것도 마찬가지일 거야. PK, QK 또 뭐 할 수 있거든? 이거 한번 볼까? 자, 그와 같이 반지름이 10인 반원이 있습니다. 호 AB를 n등분한 점 Q1부터 Qn-1까지 해서 지름에다가 내린 수선의 반을 각각 P1, P2라고 붙이자. SN은 뭡니까? 이런 이 PK, QK 길이들의 합을 SN이라고 그러면 n분의 SN을 극한을 구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극한 구하려면 SN부터 표현해야겠다. SN은 뭡니까? PK, QK 합이야. 그럼 당연히 일반은 PK, QK부터 여기겠지. PK, QK 어디 있겠어? 어디가 있겠죠? PK, QK 이 길이를 구하는 거야. 이 길이. 자, 이걸 어떻게 구하지? 하면 힘들게 느낄 거야. 늦댐시 원이기 때문에 좌표를 말할 수도 없고 뭐 어떡하고요. 반지름 11이니까 직각삼각 만들래? 여기 있을게. 이 호의 길을 n등분 했잖아. 여기 n등분 된 게 아니야. 그치? 관계이 다르잖아. 짜져 좁고 크지고 갈수록 크지겠지. 그럼 점부터 다 가지게 그렇게. 문제 있잖아. 호를 n등분 했다고. 자, 서로 강조하겠지. 호의 길이에 대한 정보는 우리한테 뭘 주는 거라고. 중심각으로 반드시. 호의 길이는 그냥 줘. 호의 길이는 다 중심각을 알려주기 위한 도구일 뿐이야. 이게 n등분 됐다고. 그러면 이렇게 이어서 만든 중심각들도 다 몇 등분 된 거야? n등분 중심각이 그냥 똑같은 거야. 그럼 전체 중심각이 얼마야? 반원이니까 파이지. 그럼 이 한 놈의 중심각이 얼마 되는 거야? n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요 놈은 이건 K번째니까 이런 유무가 얼마야? 하나 갈 때마다 n분의 파이씩 커지니까 n분의 K파이가 되겠죠. 중심에. 맞죠? 그럼 뭐 뒷변 있고 주방 있으면 우리 파란색 쪽이나 들을 수 있어 없어? 있지. A 사인 세타잖아. 10 사인 n분의 파이 K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게 PQQ야. 그럼 몇 살이냐? 시그마 n이 1부터 n까지 k가 1부터 n까지 PKQK는 10 사인 n분의 파이 K. 자, 그거를 집어넣을게요. 넣다가 분모에다 n분의 1 깔고 이 밑에니 무한대로 한 수를 취하라 그랬어. 뭐 할까요? 전체를 X로 바꿀까? 아니지? 사인까지 바꾸면 곤란하다네. 그래서 n분의 K파 있으니까 여기를 X로 바꾸면 되겠죠. n분의 파이 K를 X로 취하면 자, 리미트 시그마 인터널을 바꿔주시고요. 10 사인 X 그 다음에 가로기는 얼마 되니? K 앞에 n분의 파이가 돼야 되죠. 그럼 n분의 1밖에 없으니까 n분의 파이로 만들고 파이분의 1에 따라서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0 인터널 앞에 파이분의 1을 곱해주고 얘는 dx로 바뀔 수 있겠죠. 자, 아래 끝은 K 제일 작은 걸 집어넣고 얘는 무한대로 가면요. 위 끝은 n을 집어넣으면 파이 이렇게 계산하시면 답은 나와요. 그치? 이게 힘든 거는 결국 각을 생각을 못해서 그래. 그래서 각은 뭘 보고 걸 바뀌잖아. 호의 길이 나오면 각을 안 가져오면 이상한 거야. 호의 길이에라는 정보가 있으면 다 중심각이라는 얘기네. 이렇게 해서 오늘 호분부정법과 급수로 표현되진 그 넓이를 정적도를 바꾸는 거 연습을 했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거 바꾸는 거 그냥 기계적으로 손쉽게 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돼. 손에서도 간간히 나오면 그냥 주는 문제이구나.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치?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방법을 까먹어서 못 풀었다는 얘기야. 다음에 큰일 나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도형 그 다음에 부피 끝나가네? 두 번 하면 끝나겠다. 우리가 언제 끝나니? 오늘 월요일이고 금요일하고 다음 주 월요일 하면 끝나니까 딱 맞게 떨어지겠다.